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소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1%씩 내려줬던 법인세를 다시 회귀시키겠다라는 세법 개정안들이 지금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굉장히 실행될 확률이 높은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하면 좀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입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더 강화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 굉장히 강력하게 했잖아요. 근데 맛보기, 맛보기 시식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정책이 등장을 예고를 한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핵폭탄급 정책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는 그냥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소문이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니까 뭐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어디선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문에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정책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발표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이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강화 방안 첫 번째입니다. 10억 이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1%, 그리고 10억에서 30억까지는 1.2%, 그리고 30억 이상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었던 강남 상구 이쪽에 30억 이상 되는 고급 주택,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압구정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좀 고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 30억 이상이면 1.5%의 보유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지금 제가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얘기해서 세금이 뭐 그 정도는 부자들이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10억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일반 이제 뭐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좀 오래되지 않은 곳들은 10억 정도, 그리고 6억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4억 정도 하고, 좀 좋은 위치다 그러면은 8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년에 보유세를 내야 되는 게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라에 월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 월세를 낸다. 그리고 30억의 강남 아파트라고 했을 때 연에 4,500만 원의 보유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 이게 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월에 약 375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건데, 이 부분 낼 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부터 뭐 이제 강남에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고 그냥 나는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값이 막 오르게 됐다. 그럼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월에 375만 원이라는 월세를 꼬박꼬박 납입을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투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어떤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6억에서 10억까지는 1%. 그럼 6억 이하는 없다. 6억 이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1주택, 2주택, 3주택 뭐 이런 게 있겠지만 합산 기준으로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합산 기준으로 일단 매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채 한 채 해가지고 뭐 6억 이하, 6억 이하, 6억 이하 이런 거보다는 합산해서 그게 이제 세치가 있다. 그럼 18억 정도 되겠죠. 물론 세금을 내는 거는 정당하게 낼 건 내고 이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건 절세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투기의 목적이면 좀 이렇게 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0억에서 20억은 1.2%, 그리고 아까 이제 30억 이상이었던 게 이제 20억에서 30억까지가 1.3%, 그리고 30억 이상이 1.5% 이렇게 두 번째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행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화에 신경을 쓰는 정부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시행을 하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세 인하시켰던 걸 다시 올리겠다라는 내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보유세 관련해서는 절세할 수 있는 게 뭐 정책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이렇게 그냥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는 특별하게 절세할 수 있는 건 없다. 어떤 거냐? 그냥 집값을 예를 들어서 31억이다. 그러면 뭐 28억으로 만들면 일단 세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대신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게 문제고요. 한국과 미국의 자산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상위 1% 부자들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미국의 자산 구조는 이제 금융 자산이 대부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한국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쪽박 차는 거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몰락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이제 계속 밀어줬었죠. 국가에서 계속 밀어준 게 이제 국가에서 더 이상 이거를 밀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기업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하는 거는 저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방송은 진짜 소문입니다. 소문이고 뭐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대비하시고 부채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유세 관련해서 정책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고가 아파트의 이제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뭘 할까요?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까지 동시에 하락하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들이 대부분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강남 3구에 좀 많죠. 그래서 이런 지역별 시장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물량 확대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를 정부에서는 매물량 확대로 본다? 공급? 이렇게 본다? 저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격 안정화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넘쳐나요. 네, 넘쳐나요. 근데 왜 넘쳐날까요? 이게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넘쳐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살기 좋은 30평대 아파트가 뭐 1억에서 2억 정도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빚내서 사면 돼요. 왜? 최저시급도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그런 열심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소문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좀 시장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소문이 돌고 나서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네, 그리고 이제 좀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잖아요. 100억이면은 연에 1억 5천의 세금을 내야 돼요. 보유세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정도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1억 5천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1억 5천이면은 일반 직장인들 몇 명이 벌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좀 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한참 올랐을 때 이제 집을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2021년이 고점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더 오를 거다라고 해서 집을 많이 사셨던 분들 그리고 또 영끌족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경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될 거다. 분명히 집값이 빠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 또 영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많이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이제 좀 시장의 안정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좋아지는 쪽이 있으면 안 좋아지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안 좋게 사실 분들한테는 안 좋아질 거고 이렇게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떻게 이 집을 사는 집을 그러니까 산다가 아니고 거주하는 분들의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집은 정말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근데 부담은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산가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단기적으로는 정말 이제 뭐 혼란이 좀 심하게 올 것 같고 그리고 지역별 가격 차별화가 좀 심화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살기 좋은 곳들,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제 중앙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에서 이제 자산가들이 돈을 빼게 되면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코인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돈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목적은 그거 아닐까요?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너네도 투자 수익을 가져가라.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소문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더 높은 데가 많아요. 예, 주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네, 정부 첫 세법 개정 법인 대주주. 그래서 부자 감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복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대표님들, 이제 자산가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회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 1% 인하가 됐었죠. 그래서 10%가 9%가 되고 20%가 19%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귀하겠다. 더 안 올리면 다행일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해요. 법인세 세수 확보가 100조에서 60조로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40조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 지금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미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적 절차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소문이에요. 소문인데 이것 또한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부자 감세, 뭐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모두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1% 정도 세금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합법적인 비용 처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 처리를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좀 내가 세금을 좀 절세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요 비용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 요거는 매출을 떨어뜨리지 않고 진짜 우리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복지를 해주게 되면 그만큼 비용 처리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이 상품은 합법적으로 과세 이연을 시켜주는 상품이죠.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 그리고 불법적인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돈을 막 쓰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매출을 줄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볼 거고요. 요거 나중에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자체가 이제 소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좀 빨리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정책들이 진짜 발표가 되고 실행이 되는지 좀 예의주시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방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링크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CEO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